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청년의 공정여행 제3강 여행으로 세상을 바꾼 사람들 시간으로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행으로 세상을 바꾼 사람들, 어떤 분들이 세상을 바꿨는지, 여행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싶은 분들은 함께 이 시간을 흥미롭게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엔 특히나 이제 여행이 어떤 역사라든지 문화의 시작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먼저 갖고자 합니다. 여행, 그 문명이 시작하면서 사실은 여행은 이미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유목민으로 해서 또 가축이라든지 농경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여행은 시작됩니다. 그 유랑 중심의 사회가 점차 농경사회로 넘어가면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뭐 가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체렵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은 이동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착 중심의 사회, 농경사회가 되면서 이제 문화가 안착이 되고 그다음에 초기에 도시가 또 융성이 되면서 문명이 보다 발전하게 됩니다. BC 4000경에 보면 4000년 전에 보면 바퀴와 수레가 등장하는 걸로 보면 상당히 일찌감치 무역이라든지 또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몇 분들을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마르코 폴로의 그 동방경문록을 보시면 1254년부터 이분 그 1324년 돌아가시기 전까지 마르코 폴로의 그 동방경문록도 이 이동, 사람의 개척, 또 항해 뭐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신대륙, 또 새로운 신문명이 전달되거나 또 연결되거나 그런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찰스 다윈도 역시 비구로의 항해기를 통해서 보면 세상을 바꾼 여행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서양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해외로 여행을 가기 시작합니다. 주로 종교, 불교 전파를 위해서 또는 또 불교를 소개받기 위해서 그렇게 서역으로 여행을 가게 되는 거죠. 해초라는 스님이 계십니다. 왕호천축전이라고 해서 여행기로 본다면 아주 오래된 그리고 그 세계 인류사에서 보면 그 여행기에서는 제일 오래된 여행기를 쓰신 분이 바로 해초 스님이십니다. 신라 성덕왕 때 그 여러 나라를 순례하고 그 행적을 적은 여행기인데요. 해초는 723년, AD 723년부터 727년, 지금 4년간 인도와 중앙아시아, 아랍을 여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랍을 여행한 것은 아마도 우리나라 분 중에는 아마 최초의 이슬람 국가를 방문한 사람이 아닌가,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 4대 여행기로도 이 왕호 천축국전은 기록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 해초 스님은 처음에 그 갈 때는 바닷길을 다시 배를 이용해서 바닷길을 이용했는데 돌아오실 때는 육로로 이용해서 여행을 했던 것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이 왕호천축전은 프랑스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적지 않게 일찌감치 여행을 갖고 그 다음에 또 여행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해 볼까요? 기록을 본다면 그럼 여행사는 최초의 여행사는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라고 생각이 들 텐데요. 토마스 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도를 이용해서 특별하게 여행 상품을 기획했던 영국 사람인데요. 토마스 쿡은 근대에서 최초로 여행사를 만든 여행사의 기록에는 최초의 역사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적인 여행사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근대로 본다면 이 영국의 토마스 쿡 여행사를 들 수 있습니다. 최초의 패키지 여행을 했던 1841년도에 있었는데 이분은 처음에 이 여행 상품을 만들 때 철로를 이용해서 그 이동을 한 중간에 도시락을 함께 패키지에 넣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동할 때 철로를 통해서 열차를 이동하면서 가는데 도시락도 나오니 당연히 사람들이 인기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토마스 쿡은 그 이후로 자기 이름으로 딴 그 여행사를 만들었고 그 여행사 이름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패키지 투어의 효시라고 할 수 있고 새로운 여행의 가능성을 연 분이 바로 토마스 쿡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 문화를 여행에 도입한 사람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토마스 쿡은 그 이후로도 항공도 있었고 배도 한국 선박도 회사를 차려서 상당히 큰 여행사로 계속 왔었는데 최근에 얼마 몇 해 전에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 다시 말해서 OTA라고 하는 인터넷 온라인 여행사의 좀 그런 득세에 밀려서 결국은 토마스 쿡은 적자를 냈고 결국은 다른 나라 중국 회사로 인수된 안타까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사람들 해초에서부터 토마스 쿡까지 얘기 나왔는데 조금 더 근대로 넘어가서 얘기 드리면 사실은 이렇게 활발하게 여행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가 전쟁과 공황, 그다음에 기근 때문에 또 여행이 잠시 중단된 곳도 있습니다. 특히나 1914년부터 18년까지 4년간 있었던 제1차 세계대전, 아무래도 그때는 여행이 어려운 시기이죠. 그래서 18년도에 까지 있었던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 1939년부터 45년까지 제2차 세계대전까지는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또 하나 얘기를 드리면 1929년에 있었던 세계 대공황 때도 역시 여행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1910년대부터 45년 때까지는 여행을 하기보다는 전쟁, 기근, 공황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어려운 시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전 세계에서 아마 역사 유례로 찾아볼 수 없는 기록이 될 것 같아요. 모든 항공이 또는 선박이 사실은 여행을 할 수 없는, 그리고 국가와 국가가 이동하기도 어렵고 또 지역도 사실은 어려운, 이동하기 어려운, 여행으로서 본다면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여행 어떤 시스템이나 그런 패턴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여행의 그 어떤 패턴은 사뭇 다르게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모두가 건강하게 다시 만날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좀 우리나라 이야기로 좀 더 돌아올 생각인데요. 고려시대 때 이제 불교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초 스님에서부터 고려시대 때 그 말로 이야기한다면 관광상국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관광을 통해서 어쨌든 새로운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관광지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중국의 문물 제도를 시찰하겠다. 우리 현재 용어로 얘기한다면 해외 연수를 중국으로 간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표현은 뭐냐면 중국 관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광지광이라는 표현을 해서 좀 더 선진국이나 또 해외 여러 나라를 통해서 연수를 통해서 새로운 문화, 문물 또는 종교를 받아들인다, 이런 여행을 할 수 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본다면 일본 강점기에도 유교라든지 성리학을 건국 이념으로 생각했을 때 조선시대 사신들이 중국 행렬이 계속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가 끝날 쯤 일제강점기 때도 철도가 개설되는데요. 국내 최초의 철도가 생긴 것은 1899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식 호텔도 세워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문화 문물을 통해서 국내와 국외 또는 중국까지 이어지는 그런 시기까지, 그 지역까지 여행은 계속 이루어지고, 또 문화는 전달되고, 또 암흑기도 있었지만 또 새로운 문화 또는 재미도 있었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 이후 1945년 해방 이후 1960년대는 이게 조금 달라지는 시기가 봅니다. 관광 진정책이 추진되는데, 관광에 대해서 아무래도 60년대 들어오면서 조금 더 근대화되는 시기이니 관광 관련된 법규가 생깁니다. 1961년도에 관광사업진흥법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제정되고, 그 다음에
지금의 한국관광공사라고 할 수 있는 국제관광공사가 1962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67년도에는 지리산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70년대, 아무래도 이제 그 고속도로가 뚫리고 철도가 만들어지니 또 국내에서 이동이 자유롭게 되면서 또 여행도 활발하게 이어지겠죠. 그래서 60년대 지나서 70년대 되면 인농인민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도시와 도시 또는 농촌에서 도시로 점차 이동 또는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80년대에 들어서는 주춤거립니다. 이게 석유 파동이라든지 경제 성장이 좀 주춤거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86 아시안 게임, 그 다음에 88 서울 올림픽을 정점으로 해서 여행은 새로운 국면을 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이 해외여행 자유화가 된 건 언제냐? 바로 1989년 서울 올림픽 이후, 바로 그 다음에 해인 88 올림픽 이후에 되었던 1989년 1월 1일부터는 해외여행 자유화가 됩니다. 참 오래전에 이 여행 어느 나라든 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갈 수 있었던 건 불과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그전에는 뭐 국가라든지 정부라든지 일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해외여행을 갈 수 있었고요. 그 89년도 되면 그때부터는 여건이 있으면 누구나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89년도 전에는 어떻게 되었었냐고 궁금하실 분이 있을 텐데요. 그때는 통장의 잔고가 얼마 있었는지, 또 해외 나가기 전에는 또 교육도 받고 예절 교육, 뭐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이나 또 증명할 것들, 초청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사실은 해외 여행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보면 누구나 여행을 쉽게 갈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도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곧 풀리면 아마도 누구나 본물처럼 또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여행은 유목민에서부터 정착되고 농촌 사회에서 도시로 바뀌면서, 그리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 경계가 무너지면서 여행은 자유롭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래서 새로운 땅을 또는 문화를 또는 종교를 또 그런 여러 가지 문명의 어떤 것들을 이동하고 받아들이고 또 전달하고, 그런 과정이 바로 여행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은 문화, 역사의 어떤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행을 가고 관광이 활성화되는 것 보면 다 좋은 것만 있었느냐? 지금은 좀 약간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행자와 여행지 갈등의 역사를 이야기를 드릴 것 같은데요. 이게 15세기 되면 유럽 사회가 다른 국가, 나라, 영토를 개척한다는, 어떻게 보면 제국주의가 시작되는 그때부터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는 유럽 사회가 다른 사회로, 다른 대륙으로 나가는 진출하는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자와 여행지의 갈등의 역사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여행이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때 또 전쟁과 기근과 또 공황 때문에 주춤거리기도 했지만, 좀 더 오래 역사를 보면 유럽 사회가 신대륙 발견 뭐 이런 것이 시작된 게 보통 15세기인데요. 그때부터는 갈등의 역사, 갈등의 여행은 아니지만 개척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 시작된 게 바로 15세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유명한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마젤란을 얘기를 할 수 있고 콜럼버스를 얘기할 수 있죠. 콜럼버스 하면 우린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죠? 당연히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 그래서 미국과 남미와 북미, 중미를 발견하고 그래서 지금의 강대한 국가를 만든 그런 기초가 되는 나라를 대륙을 발견한 사람 콜럼버스는 그렇습니다. 마젤란은 또 어떻게 우리가 기억을 하죠? 역시 마젤란도 여러 나라를 항해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봤던 또 신대륙 발견을 하면서 가톨릭 그 종교와 그다음에 새로운 전학 문물을 아시아에 전달한 사람 이렇게 기록하고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그것이 다 진실일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면 마젤란과 콜럼버스는 사실은 신대륙 발견하기 위해서 15세기 제일 첨단의 문물 또는 항해 기술 그런 것들을 갖고 신대륙 발견하기 위해서 스페인에서부터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젤란은 처음에 시작했던 것은 1519년입니다. 1519년 9월 20일 마젤란은 자신을 포함해서 265명을 태운 5척의 함대를 이끌고 최초의 세계 일주 항해를 떠난다라고 생각해서 마젤란은 떠납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남단을 돌고 태평양을 통과해서 1521년도에 괌에 도착했지만 그해 1521년도에 4월 27일 필리핀 원주민과 전투 중에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죽었냐? 바로 필리핀 세부 바로 근처에서. 세부 하면 여러분들 관광지로 잘 아시고 기억하겠지만 세부에 가면 막탄섬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라뿌라는 추장이 동상이 있습니다. 바로 마젤란 선장이 이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와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결국은 마젤란의 함대를 물리치고 또 마젤란이 거기서 죽음을 맞이한 그렇게 맞게 한 현 원주민이 추장입니다. 1521년도라고 하면 필리핀의 국가로서 본다면 사실은 부족 국가였고 부족 국가에서 지역에 어떤 남쪽이나 북쪽에서 각기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이때 마젤란이 가톨릭 종교도 전파하긴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륙을 발견했다. 대륙을 발견했다는 뜻은 또 어떻게 보면 바로 국가를 침범할 수도 있는 그런 서로 다른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젤란은 이 세부섬에 도착해서 그 종교도 전파하지만 사실은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계획의 첨단의 역할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21년도에 그 4월 달에 필리핀에 도착을 했을 때, 세부에 도착했을 때 바로 맞닥뜨린 게 라뿌라뿌 추장이었죠. 그 라뿌라뿌 추장은 지역에서 보면 외국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이런 나라에서 그 전에 포르투갈에서 먼저 사실은 세부섬에 왔었는데 이때 마젤란이 들어온 걸 보면서 그 영토의 갈등 그런 것들의 그 입장이 달라있고 그래서 결국은 싸우면 전투를 나가고 그리고 라뿌라뿌는 어쨌든 그 영토를 지키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지금도 국민들이 영웅으로 모시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라뿌라뿌라는 추장입니다. 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필리핀만큼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가톨릭 국가, 가톨릭 인구가 많은 것은 아마 필리핀이 제일 많은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85% 국민들이 가톨릭 종교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은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보면 그들 입장에서 보면 침략자로 할 수 있는 마젤란하고는 싸워서 이겨서 그렇게 해서 라뿌라뿌 추장을 기리고 또 영웅, 국민적인 영웅으로 필리핀 사람들은 지금도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필리핀 가시면 아시겠지만 그 물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물고기로 라뿌라뿌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만큼 영웅시하고 지금도 기리고 있다는 거죠. 한 500년이 지났는데도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마젤란과 라플라프,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은 어떤 항해를 통해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새로운 문명을 전달하거나 전교를 전파하고 또 그 전도했던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수제적 입장에서 보면 그 입장에서 보면 어떤 영토를 빼앗기거나 또 그런 새로운 것들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거에 갈등이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영화 아바타 혹시 아시나요? 영화 아바타를 보시면 그 아바타에는 그 현대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원주민들의 영토를 확장하고 현대 문명을 전달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나비족이라는 사람들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바타를 통해서 보면 원주민과 또 어떻게 보면 문명인이라고 하지만 침략자의 입장하고는 늘 갈등과 고민이 빠지는 것을 여행을 통해서나 또 이런 어떤 관계로 본다면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바타 얘기를 꺼내는 건 뭐냐면 바로 콜럼버스란 사람. 이 콜럼버스는 마젤란하고도 더 다른 모습을 가져왔어요. 사실은 마젤란보다 더 일찌감치 세계 대륙 발견을 위해서, 특히 인도의 땅을 가기 위해서 스페인 항구에서 출발을 해서 인도 땅을 발견하는 그런 혁혁한 역할을 하신 분이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콜럼버스입니다. 물론 인도 땅을 가고자 하는 꿈을 이루진 못했습니다. 본인은 죽기까지 자기가 발견한 땅이 인도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죽었지만 사실은 인도가 아니었던 거죠. 그 남미 대륙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1492년도에 그 세 척의 배를 끌고 90명의 승무원하고 스페인의 팔로스 항을 떠났는데요. 70여 일 거쳐서 2달 한 10일 정도 거쳐서 도착한 곳은 10월 12일 날 도착한 곳은 바로 본인은 이제 인도라고 생각했지만 오늘날 카리브해에 있는 바하마 군도의 한 섬을 일단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갔더니 원주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인도라고 생각했으니 인도 사람이라고 붙여서 인디안, 다시 말해서 인도 사람들 이런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남미 대륙, 북미 대륙을 만나서 처음 발견한 사람들, 원주민들을 그는 인디안이라고 불렀고, 오늘날에 와서도 인디안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원주민들의 생각하고 상관없이 자기 스페인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콜럼버스는 또 새로운 대륙을 발견했다 하고 돌아갑니다. 처음에 돌아갈 때는 이 땅을 보고 인도의 땅을 발견했다. 근데 사실은 인도를 가기 위한 목적은 왜 그랬을까요? 콜럼버스는 사실은 인도하면 어떤 땅이었냐면 유럽 사람들한테는 향료와 여러 가지 향이 있는 어떤 것들, 그 다음에 그 차, 향, 뭐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황금의 땅이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황금의 땅을 찾아가기 위해서 인도를 출발했던 거였죠. 처음부터 계획은 이렇게 대륙을 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여행을 간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륙에서 새로운 문화를, 어떤 자원을 어쨌든 가져가기 위한 목적도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도에 가려다가 어쨌든 도착했던 이 인디안 사람들의 땅이라고는 이 남미 대륙에 도착을 하고, 그다음 그 이후로도 다시 스페인에 돌아간 다음에 더 큰 함대 사람들을 끌고 다시 1차, 2차, 3차, 4차에 이르기까지 이 땅을 또 밟습니다. 그래서 1502년까지 제4차에 걸쳐 4번에 걸쳐서 이 남미 대륙을 어떤 영토 확장을 하게 됩니다. 영토 확장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1497, 다시 말해서 1495년부터 92년부터 97년 한 5년 동안 그 섬에 있었던 아라와크족이 한 25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절반이 어떻게 보면 도륙을 당하고 성 쪽으로도
성추행이라든지 성적 착취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상당한 사람들을 유럽으로 데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25만 명 중 절반 인구가 그랬고, 그 이외에도 원주민들의 많은 학살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는 콜럼버스 하면 신대륙 발견한 사람, 미국 땅을 발견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수많은 사람, 수십만 명을 죽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었고 성적 착취를 했고 그런 기록이 있는 거죠. 그래서 1492년 8월 3일 첫 이 항해를 한 지 500년이 지난 때에도 남미에서는 사실은 이 콜럼버스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도 일어났던 것이 이 콜럼버스의 해, 날, 뭐 이렇게 해서 8월 3일을 기록하고도 있습니다. 자, 우리 혹시 아세요? 콜럼버스의 달걀이라는 말. 그 달걀을 어떻게 세우느냐라는 이야기 할 때 콜럼버스는 달걀을 세우는 방법을 아무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냥 뭐 세우면 잘 안 세워지잖아요. 그냥 그런데 이것을 콜럼버스는 어떻게 세우냐면 발상의 전환이라는 것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그걸 깨트리죠. 깨트려서 콜럼버스는 달걀을 수직으로 세우는 것을 시도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콜럼버스 당신은 발상 생각을 새롭게 하는 사람,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직으로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콜럼버스는 그걸 깨트려서 달걀을 깨트려서 수직으로 세우는 걸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은 이거는 분명 좋은 그리고 새로운 생각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본다면 그 달걀의 생명이 깨진 것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 신영복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은 콜럼버스의 달걀은 발상의 전환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잔혹한 폭력이다. 그래서 콜럼버스 이후 세계 곳곳에서 생명이 깨트려진다라는 말도 신용복 교수님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어느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대륙을 발견하고 새로운 문명을 개척했다. 그리고 더 대륙으로 나갔다. 진출했다. 또 새로운 것을 점령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또 한 측면에서 보면 그 원주민 입장에서 보면 그 신문물이 새로운 문물이 아니라 오히려 침략이고 영토를 빼앗는 수탈의 과정이고 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아픔의 역사의 기록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꼭 사람을 죽여서만이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행자 입장에서 여행지를 갈 때 혹시나 본의 아니게 선의로 한다는 것이 오히려 선의가 아닐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여행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행지의 원주민, 그 생명을 갖고 있는 생태계라든지 자연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면 정말 진정한 의미의 교류, 협력, 그 다음에 나눔을 할 수 있을까 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아무런 어떤 선의도 또 여행지 입장에서 보면 그 선의가 선의가 아니라 사실은 더 나쁜 결과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보면 세상을 바꾸기보단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 같은 걸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관광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양날의 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쓰여지면 좋은 것인데 또 나쁘게 쓰여지면 정말 생각지도 않은 개발과 환경 파괴와 또 사람들을 죽이거나 또 어떻게 되면 장래 미래 시대의 꿈을 앗아가는 것도 관광 또는 여행 때문에 생기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여행을 통해서 또 좋은 일, 변화한 것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기 전에 좀 새로운 이야기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 세계 여행을 어떻게 하시나요?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귀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걸어서 세계 일주를 할 수 없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걸어서 세계 일주를 하겠다는 꿈을 갖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걸어서 세계를 일주한, 그러니까 자전거도 아니고요. 배나 어떤 수단이 아니라 두 발로 뚜벅뚜벅 온전히
걸어서 세계 여행을 완주한 사람들을 잠깐 소개를 할 겁니다. 캐나다 사람인데 장 벨리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11년간 멕시코와 수단, 중국, 필리핀 등 사막과 산악지대를 거쳐서 총 64개국 7만 5천 킬로라는 세계 최장거리를 도보로 여행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참 대단한 거죠. 11년 동안 걷는다. 여러분들 그렇게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남도에서부터 서울까지 걷는 이렇게 종주, 횡단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는 것만 해도 쉽지 않은 길이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스페인 산티아고를 걸어본 적이 있긴 한데, 걷는다는 것 보통 이게 30일, 또 40일 보통 걷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1년 동안 걷는다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뚜벅뚜벅 걸어서 세계를 만나는 것, 천천히 걸어서 세상의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 그것은 그것대로 또 아주 소중한 경험이고, 그래서 천천히 만나는 것, 그리고 천천히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고요. 두 번째 제가 또 하나 소개할 분은 영국 사람인데 칼 부시비라는 분인데, 이분은 1998년도 11월 1일 날 영국에서 이 사람도 역시 걸어서 세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1998년 11월 1일부터 걷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 걷고 있습니다. 이분이 본인의 페이스북, 그다음에 SNS를 통해서 올린 소식에 의하면 3월 말경에, 올해 3월 말경까지는 이란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기록에 의한다면 2021년도에 영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이렇게 되면 98년부터 21년까지 걷는다. 젊었을 때 걸어서 지금은 나이가 50대 중반이 됐다고 얘기하는데요.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대단한 거리를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중에 소개를 하겠지만 이분의 페이스북이라든지 또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할까 합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면, 또 여러분들도 이런 기록을 좀 남기고 싶다면 한번 참고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여행, 또 새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 여행들을 하는 사람들, 그런 기록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이제 그런 새로운 기록도 남긴 사람도 있고, 왕후춘추국 같은 여행기를 남긴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여행 때문에 갈등을 갖게 한 일도 있었지만, 지금 또 새로운 분들은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